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재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웹3에서의 사용자 인증과 디지털 지갑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이제 지금 팀 호페라는 회사의 대표로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2021년에 쿠브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백신 접종 증명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 3,400만 명 국민의 그런 백신 접종 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SSI 미더비라는 어, 그룹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W3C에 있는 DID와 VC의 번역을 이제 공식 번역을 리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오늘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웹3가 뭔지 좀 의견이 분분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클리어하게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사용자 인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지갑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웹3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저의 이 발표에서의 웹3는 웹 1.0은 이제 리드 이제 위주의 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웹2는 이제 리드랑 라이트가 있는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그런 어, 웹 2.0이라고 생각을 하고 웹 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오너십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들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컨텐츠를 호스트해주고 컨텐츠를 호스트해주는 곳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제 플랫폼으로서 뭔가 가치를 제공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 실제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자기의 그 소유권을 가지고 나의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고 또 그거에 대한 권리를 이제 가치를 인정받아서 직접적인 거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앙화되어 있는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이제 직접 나의 데이터에 대한 그런 모니타이제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어떤 서비스를 하든 이제 신원 모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저의 이름이라는 게 있고, 어떤 회사를 다니고, 직함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다라는 이 신원 자체가 이 사람의 그 근본적인 욕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뭐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저의 이름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오늘 얘기한 것처럼 저는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앞으로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프라인에서는 조금 더 음, 뭘까, 쉬웠다고 하면은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나의 신원을 내가 원하는 만큼만 공유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같이 아,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원 모델은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1세대, 2세대, 3세대 신원 모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신원은 디지털 아이덴티티의 모델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사일로드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화면이죠.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의 이런 기반의 신원 모델이고요. 이 사일로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의 그 옥수수나 이런 곡물들을 저장하는 굉장히 큰 원형 통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그걸 이제 사일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큰 하나의 통 안에다가 사람들의 신원 데이터, 사람들의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해서 이걸 사일로드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이제 같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이디 패스워드 또는 그쵸? 아이디와 패스워드 형태의 신원 증명을 발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회원가입을 해서 거기다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 거기에 그 사일로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 있고 어, 누군가 다시 인증을 하고 싶으면 거기 있는 데이터와 이제 일치하는지 조회를 해서 내가 그 사람이 맞다라는 거를 어, 이제 인증을 하는 그런 형태의
디지털 인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우리가 인터넷 초창기에는 괜찮았는데 한 사람당 지금 저희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어떤 곳에서는 평균적으로 200개 넘게 가지고 있고 한 사람당 사용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웹사이트별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등록을 해야 됐었고 그리고 이런 아이디 패스워드 자체가 또 그 패스워드에 문제가 있는 게 이게 각 웹사이트마다 제가 패스워드를 다르게 해놓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보안이 취약한 곳에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어놨다가 그 인증하는 크리덴셜 자체가 해킹이 되어서 같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쓰고 있는 다른 인터넷 서비스에서의 나의 이런 인증 체계도 같이 뚫리는 어, 그런 이제 보안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쓰는 게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웹사이트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르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 사람의 기억력에는 되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편리한 어, 그런 모델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편리하고 패스워드보다 안전한 그런 모델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다음엔 이제 Federated Identity, 그러니까 연합형 신원이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중간에 있는 IDP라는 게 이제 Identity Provider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서비스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일로를 가지고 있던 곳이 어, 그 실제 서비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 믿을 만한 신원 관리자를 중간에 하나 더 신원 관리 체계를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뭐 애플, 카카오, 네이버 같은 곳들이 아이디 프로바이더로서 특히 이제 소셜 네트워크 SNS 회사들이나 큰 IT 회사들이 보안을 우리가 잘 지켜줄게. 그리고 우리 쪽에서 넘어오는 건 다 믿어도 돼라는 이런 그런 컨센서스를 가지고 각각 서비스들이 자신들의 직접적인 회원가입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그리고 어, 회원가입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이 중간에 있는 아이디 프로바이더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픈 아이디나 오어스 같은 이런 체계들도 표준들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고 기본적으로 하나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제 자기가 발급해서 통합으로 여기저기 들어가는데 다 같이 쓰는 게 있고 그리고 개인 동의에 의해서 어떤 서비스에 얼마만큼의 신원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어,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해킹을 당하거나 최근에 이런 아이디 프로바이더가 카카오 같은 아이디 프로바이더가 서비스를 멈추게 되면은 그 어떤 서비스에도 접속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단일 실패 지점, 그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될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여기를 거치는 그 아이디 프로바이더 쪽에서는 나의 모든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와 거기서 나의 행동하는 것까지 이제 트래킹하는 것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어, 나의 데이터의 주권, 나의 신원의 주권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 그 여기서는 이 중앙에 있는 아이디 프로바이더한테 위임을 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어, 나의 신원을 100%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컨셉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최신에 나온 게 셀프 서버린 아이덴티티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개념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웹3, 그웹 커뮤니티에서 이제 굉장히 있었어요. 그 내가 내가 나의 데이터와 내가 나의 신원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는 잘 쓰이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 서비스도 어딘가에는 나의 신원이 보관되어 있고 어딘가에는 그 신원 그 데이터가 이제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 검증이 되는 데이터가 어, 어느 한 어느 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으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믿냐라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중앙화된 기존의 어, 1세대, 2세대가 아닌 탈중앙화된 방식을 고안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블록체인이 등장을 하면서 블록체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제 그 탈중앙화되어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이런 투명한 데이터베이스가 생기면서 이제는 셀프 서버린 아이덴티티도 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사실 위쪽에서는 거의 다 암호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 집중형 되어 있는 어떤 한 곳에 그 절차 및 데이터 저장소를 가지지 않는 형태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블록체인과의 시너지를 가지면서 블록체인 지갑으로 로그인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지갑을 가지고 지갑 안에 크리덴셜을 직접 내가 보관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 이제 어떤 신원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발급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출하는 사람이 있고 검증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존은 검증하는 사람이 항상 발급하는 사람에게만 다시 제출을 받아도 발급한 사람한테 이거 당신이 발급한 게 맞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야 됐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런 블록체인 같은 탈중앙에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저장소를 쓰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 서류를 제출했을 때, 데이터를 제출했을 때 그 진위를 굳이 이 데이터를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아도 이 블록체인과 그 전자 서명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의 신원의 진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갖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지냐면, 음, 일단은 이제 개개인이 내가 어떤 하나의 이런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다 보니까 특히 이제 어, 블록체인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 되게 fail safe하고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 단일 실패 지점이 없는 그런 좋은 블록체인을 쓴다고 하면은 이 서비스가 없어질 확률이 없다. 이 서비스가 이제 다운돼서 내가 뭐 로그인을 못하거나 내가 어딜 못 들어가거나 이럴 확률이 거의 없다. 라는 그런 이제 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장점은 이 분산 아이디, 이제 디센트럴라이즈 아이덴티티를 쓰게 되면은 해킹 동기를 원천 차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중앙 집중형 서비스, 뭐 페이스북도 뭐 지난번에 뭐 몇 천만 명의 데이터가 개인정보가 털려서 과징금을 뭐 몇 조 원 단위로 이제 받고, 뭐 메리엇도 터졌고, 어디도 터졌고, 기존의 1세대, 2세대는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중앙에서 모아서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보안 솔루션 비용과 클라우드 저장 비용이 굉장히 높고 그 모여 있기 때문에 모여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해커들의 표적이 되게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한 번에 많이 훔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분산 아이디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각 사람들의 지갑에 나의 정보를 직접 저장을 하고 블록체인에다가는 이제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이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은 뭐 퍼블릭 키라든지 아니면은 그 검증할 수 있는 정보만 이제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고 올라가 있다 보니까 마치 이제 중앙 집중형에 있는 것들은 비유를 하자면 뭐 개인 정보가 한 뭐 5천억 원어치가 한 번에 금고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경호원도 고용해야 되고 뭐 금고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경비를 많이 삼엄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 분산 아이디를 나중에 활용을 하게 되면 개개인의 5천억 원의 데이터가 5만 원씩 1,000만 명한테 핸드폰이 각각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해커 입장에서는 이거를 한 번에 5천억 원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어, 한 번에 탈취할 수 있는 거에서 갑자기 5만 원씩
한 명씩 이제 다 가서 한 명씩 그 개인 핸드폰에 보안을 풀거나 뭔가 해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해킹 동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이 소셜 이런 자기주권적인 신원은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또 주도해서 이제 나가고 있죠. 이제 유럽은 이런 자기 주권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나라여서 여기서는 일렉트로닉 아이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맨 왼쪽에는 이제 국가에서 발행하는 일렉트로닉 아이디, 그러니까 이제 전자 아이디 방식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유저 컨트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용자 중심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중앙에서 뭔가 대신 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내가 발급하고 싶으면 발급하고, 발급한 걸 폐기하고 싶으면 내가 바로 폐기하고, 내가 원하는 정보만 넘겨주고 싶으면 넘겨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내가 직접 이런 것들을 어, 할 수 있는 그런 시큐어한 디지털 월렛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발급된 어, 국가 기반의 디지털 아이디 방식과 이제 지갑을 이용을 해서 프라이빗 섹터, 그러니까 이제 사기업들에서도 이런 국가에서 보증한 첫 번째 그 국가 발행 아이디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신원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게 지금 목표로 이렇게 세 가지 큰 축으로 이제 이아이다스라는 유럽 EU 산하 기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 가지 프로젝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맨 처음엔 ARF라고 해서 이제 툴박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아키텍처 레퍼런스 프레임워크를 하나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갑 같은 경우도 레퍼런스 월렛을 만드는 게 또 하나의 꼭지고, 마지막으로는 이 두 개를 가지고 큰 스케일의 파일럿을 하는 거를 굉장히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지 스케일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8월 17일 날 이제 끝나고 이제 어, 돈을 받고 이제 펀딩을 받아서 실제로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 한 370억, 한 500억 정도의 버젯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이 섹터들이, 토픽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처방증, 처방전, 그리고 이제 페이먼트, 그리고 학위증명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행할 때 필요한 서류들,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 갈 때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비자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이런 다른 유즈 케이스에서 이제 쓸 수 있도록 이제 유럽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Q 2024년 Q1에서는 이제 mandatory offering이 이제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EU 산하 국가에서는 어, EU ID 월렛을 의무적으로 도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디지털 월렛으로 로그인, 디지털 월렛으로 뭐 출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네, 유럽에서의 이런 디지털 트렌드가 실제로 이렇게 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EU ID, 그러니까 디지털 월렛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말하는 월렛이 블록체인 기반의 월렛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아직 그 레퍼런스 월렛 프레임워크가 나온 건 아닌데, 이 레퍼런스 월렛 프레임워크가 거의 높은 확률로 이 W3C에서 나와 있는 DID와 VC를 담은 이런 SSI 형태의 월렛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도 거의 그런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 월렛이 이제 국가에서 나온 월렛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다양한 블록체인 분야, 그러니까 이제 크립토 분야에서도 이걸 이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디지털 월렛 같은 경우에는 어, 간단히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오늘 깊게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그 간단히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만 좀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하이퍼레저의 에리스라는 어, 리눅스 재단에서 하는 하이퍼레저의 이제 에리스라는 프로젝트에 나와 있는 어, 이런 그 하이 레벨 오버뷰인데요. 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지갑의 구성 요소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 지금 맨 위에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그 밑에 이제 에이전티 띵스라고 해서 실제로 이 모바일이던 아니면 뭐 클라우드던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에이전트가 실제로 사람들이랑 그 에이전트가 실제로 그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가 뭐 인증을 하건 뭐 인증 요청을 하건 검증을 하건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메시징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메시지와 이 메시지 레이어를 어떻게 이제 설치할 수 있는지 SDK나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이 월렛티 things인데 이제 월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월렛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블록체인에 어떻게 가는지 이런 DID를 통해서 어떻게 블록체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거를 DID 다큐먼트로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대한 리졸버 인터페이스가 들어있고요. 아마 여기에는 유니버설 리졸버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블록체인 또는 이제 DID들을 이제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 유니버설 리졸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사이드는 뭐 각각의 DID 메소드에 따라서 어떤 블록체인이 들어가든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예시로 하이퍼레저 인디라는 프로젝트를 써놨고요. 이제 스토리지 같은 경우가 이런 그 월렛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제가 EU에 있는 뭐 어, 여러 회사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EU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뭐 secure element도 있고 이심도 있고 이 이상 또는 이제 secure enclave까지는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 예를 들어서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그러니까 이제 T라든지 아니면 뭐 화이트박스 크립토 이 부분은 내셔널 레벨에서는 좀 안 쓰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애플이랑도 굉장히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삼성에서도 이제 녹슨가요? 네, 그 부분에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부분을 어떤 어, 모바일뿐만 아니라 이제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을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DI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모바일에 뭐 모바일 지갑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월렛과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차에도 들어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열쇠를 내가 핸드폰에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이 월렛과 에이전트와 스토리지와 그리고 내 핸드폰에 있는 에이전트와 이제 통신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문을 여는 이런 걸 실제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IoT 디바이스 안에서도 에이전트와 월렛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거기서 전자 서명을 가지고 내가 인증하는 그런 체계들이 굉장히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DID를 이용해서 인증하는 과정은 여기 이 장표에 잘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제가 생각하는 이제 좀 몇 가지 미래 인사이트를 좀 공유하자면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난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하면서도 그리고 어떤 웹사이트에서 나는 국가에서 발행한 일렉트로닉 EID를 가지고도 나는 회원가입을 하고 싶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서비스를 호스팅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기존의 2세대 또는 1세대와 2세대는 서로 호환이 되게 잘 됐어요. 예, 서로 호환이 되게 잘 됐는데 1, 2세대와 3세대는 호환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3세대 모델로 단독 사용하는 거는 크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여러 가지 탭 같은 경우도 커넥트 월렛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든 웹사이트에 커넥트 월렛만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커넥트 월렛도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서비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회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회원 정보를 어디다가 저장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기존 시스템과 이제 새롭게 나오는 커넥트 윗 월렛이 나왔을 때 이 정보 저장소를 어떻게 하이브리드로 잘 구성할 수 있느냐가 이제 그 다음 누군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EU에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뭐 여행 필요한 서류라든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어, 실제로 독일에서는 작년에 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험을 도입을 해봤다가 10만 명이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굉장히 크게 실패한 적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되지도 않는 거 왜 냈냐, 막 정부가 뭐 그렇지, 막 이러면서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도화된 DID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트래픽을 우리가 감당을 하면서 어, 전 국민들을 이렇게 상대했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쿠브 같은 시스템도 있고 모바일 공무원증도 이제 했었고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런 테스트베드로도 굉장히 쓰기 좋다라는 말을 뭐 어느 분야에서나 다 지금 많이 하지만 특히 이 디지털 신원 분야에서는 어, 블록체인을 이용한 신원 분야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해외 뭐 어, 진출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어, 그런 어, 그런 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정부의 역할은 저는 이제 앞으로는 그냥 신뢰 근원 또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원이라는 거는 누군가로부터 파생된 중앙에 우리가 잘 믿고 있는 어떤 그런 신뢰 기관에서 파생된 그 신뢰가 이제 흘러내려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런 디지털 신원에서도 지금 오프라인은 정부가 다 하고 있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신원도 이제 정부에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자기 주권 신원 기반으로 앞으로 개인들은 자기가 생산하는 데이터와 컨텐츠들에 대한 주권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 지금처럼 아이디 패스워드 형태인데 뭐 어떤 웹사이트가 패스워드를 제대로 관리를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까지 피해를 다른 웹사이트 여러 개가 같이 털리고 이런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좀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